자, 그리고 제일 이제 힘든 게 암기. 네, 암기. 흔히 그 암기냐 이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근데 암기를 하면 이해가 강화돼요. 우리는 이해를 하면 암기가 강화된다는 것은 다 하잖아. 암기가 쉽잖아. 이해를 하면. 그건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생짜로 암기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암기를 안 하고 눈으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깊게 안 되던 것이 내가 암기를 하면 단어 하나하나를 챙겨야 되잖아. 꼭꼭 씹으면서 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냥 후루룩 넘어가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암기를 하면. 암기하는 과정에서 보여요. 그래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도 암기는 의미가 있어요. 암기. 자, 그래서 암기라고 하는 건 반드시 우리 공부의 과정입니다. 늘 그냥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쨌든 암기는 이런 답안 작성 같은 거 해보면 도저히 이게 암기 안 돼 있으면 답안을 쓸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 우리가 답안 쓸 때는. 거의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라 그러면 딱 그건 이미 세팅돼가지고 쫙 나와야 돼. 예를 폭염폭갱 비교하는 거다. 그러면 그 랭킹 우고니어 곡선 같은 걸 생각을 하면서 떠올려가면서 그때 적을 수 없다. 랭킹 우고니어 곡선은 딱 바로 그려져 버려야 된다. 그 정도 이제 우리 답안 작성하는 데 암기는 필요한 거고. 전에도 말씀드린 전 그 암기를 되게 잘했어요. 원래부터 이제 제가 암기를 잘한 건 아니었는데 기숙사 공부할 때는 아무튼 1차 시험 끝나고 2차 준비를 같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차를 1년 만에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 남들보다 더 아는 게 없을 수밖에 없어. 한 4년, 5년 막 하신 분들 같이 이제 하는데 그런 분들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셨어요? 뭐 이런 것도 했어요?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제 넓지 않은데 근데 암기돼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사람들 이런 것까지 암기하고 있니? 그러니까 제 교재에 있는 거 거의 다 암기했거든요. 그 암기 방법이었던 것 같아. 결국 암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시자고 지금 이제 암기하는 거. 그 암기하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아. 3원칙. 일단 암기 대상을 최소화해야 돼. 최소. 이거는 꼭 암기해야 될 것들만. 꼭 암기해야 될 것. 꼭 암기해야 될 거야 뭐냐. 만약에 우리가 13문 중에 1교시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선택하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암기돼 있지 않아서 선택할 수 없다. 이것은 암기 최소한 이게 그런 수준의 암기. 어떤 문제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 그 문제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기준이라든지 설치 기준이라든지 어떤 시험 방법이라든지 그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의 비판적인 견해라든가 나의 해석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암기하면 안 돼요. 왜 최소화해야 되겠어요? 암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주제가 많기 때문에 최소화하지 않으면 주제 몇 개 못하고 끝나. 아니면 암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암기를 수박 곁핥기식으로 제대로 암기 안 하고 암기 돼 있을 거다라고 막연하게 이제 생각하고 가는 거죠. 너무 많으면. 그래서 최소화해야 돼 암기. 그러니까 우리 암기해야 될 암기 카드를 만드실 때 보면 온갖 걸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방법이면 몇 번 버스 이름만 딱딱 적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정의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암기 대상이 아니죠. 그 정의를 모르면서 그 단원을 내가 공부하고 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아예 그 단원 공부 자체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암기된 것들은 과감하게 암기된 것들, 제거를 해나가요. 암기 안 된 것들만. 그러면 내가 뭘 암기해야 될지가 미리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것들을 암기됐다. 그리고 암기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야금야금 공부해야 돼.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보면, 만약에 처음부터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겠다라고 하면 가만히 못 쌓았을 거라고. 그런데 쌓다 보니까 언제 피라미드가 된 거지.
그래서 암기하는 것도 암기 카드를 1000장을 만들었고 이날부터 이제 암기해야 되겠다 하면 아마 깝깝해가지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는 다른 공부가 마무리 단계 공부가 아니에요. 암기는 과정이에요. 과정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서 암기는 계속 진행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1917년 12월 16일인가 그날 일요일이에요. 첫 수업을 제가 기숙사 수업이 첫 수업날 오후 3시에 이제 첫 수업을 하고 그날 마치고 돌아가가지고 암기 카드를 만들고 그날 수업했던 걸 그때부터 암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암기 된 거 안 된 거 그때부터 제껴놓고 그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에 또 공부하면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하면 또 암기 카드 만들고 계속 수업하면 거기서 내가 이건 암기해 나가야 돼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지금이라도 암기 카드는 만들고 암기하고 만들고 암기하고 또 새로운 걸 공부하고 그걸 같이 병행해야 나는 과정이에요. 암기하는 게 어느 단계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해나가는 과정. 나중에 보면 내가 이런 것들까지 암기하려고 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이제 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처음부터는 그렇게 바로 처음부터 암기는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암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되는 꾸준히. 그 다음에 작게 쪼개서요. 아마 A4지 한 장을 암기하라고 하면 한 달 걸려서도 암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A4지 한 장을 단락단락으로 해서 한 6단락을 나눠가지고 각각 사전 암기 카드로 해가지고 6개, 카드 6개를 암기한다고 하면 그 반나절이면 암기해요. 뭐 유도등이다. 그러면 유도등 설치 대상만 따로 그 다음에 삼선식 유도등 결선 그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 자체가 암기가 잘 되는 겁니다. 일단 암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왜 암기가 잘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암기가 일단 안 되는 것은 암기가 안 되는 우리 부식이라는 거하고 헷갈리는 거. 부식은 시간이 자연적으로 지나가면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게 희미해져가는 현상, 이제 부식이고 헷갈리면 비슷한 주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해봐야죠. 자, 이제 일단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헷갈림 잘 정리해야 돼.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 정리를 직접 해봐야 돼. 교재로 읽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써가면서 정리를 해봐야 돼. 정리가 뭐였어? 표로 만들어보고 그룹 짓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셔야 돼. 그 다음에 부식이 안 되게 하려면 강한 기억이 남는 게 강한 기억. 강하게 기억이 남는. 이제 공부하는 게 메이킹을 하는 것과 테이킹 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것은 테이킹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우리가 책을 읽는데 건성건성 읽어지기도 해요. 어떤 부분은. 그러다가 다시 마음 되잡고 꼼꼼하게 또 읽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것은 제가 강의를 하면 제가 1시간 강의에 몇 % 정도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해서 머릿속에 그냥 저는 50%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근데 반대로 메이킹을 하면 메이킹은 내가 뭐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거든. 접제 3가지 방법이 뭐 있냐? 그럼 내가 그걸 찾아서 답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이제 메이킹이라고. 답을 만들어서 내가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강한 기억이. 그러니까, 메이킹 하는 게. 그래서, 교재를 아예 문제화해야 돼. 교재를 전부 해체해가지고 문제로 만들어야 돼. 교재의 부분에 대해서 다 문제로 만들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계속 답을 해나가는 훈련을, 그런 공부를 해야 돼.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그걸 답을 해나가면 그 문제로 쪼개서 만들어놔야 돼. 그걸 쪼개서 만드는 과정이 아까 말했던 표, 그룹, 이렇게 그룹 짓고 정리하는 과정이. 그래서 오히려 헷갈리면 맞게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는 답을 해나가는 식의 이제 암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 또 뭐냐면, 반복을 좀, 강한 반복.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 감각을 해요. 감각. 귀로 이렇게 들어온 청각으로 감각하기도 하고, 눈으로 시각으로 감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각이라든지 촉각 이런 걸로 감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단기 기억으로 들어옵니다. 단기 기억은 우리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 보면 그 계좌번호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면 이쪽에서 계좌번호를 띄워놓고 얼른 외워가지고 이쪽에 집어넣잖아요. 3426 하면 3426 하고 이쪽에 집어넣고 2878 2878 그거 딱 집어넣고 나면 끝나버려. 단기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안 들어야 단기 기억 그 자체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기억으로.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작업 기억이라고 하거든.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라고 작업 기억.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계속 하는 것들인데 공부를 하면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뭘 하나 암기했어. 10분 후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은 아직 단기 기억에서 답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단기 기억은 아무리 반복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 단기 기억에서 사라지고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는 걸 반복해야 돼. 근데 단기 기억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이 내가 반복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기 안 해. 야, 단기 기억 상태에서 계속 그 반복이 돼버리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서 단기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반복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장기 기억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거든, 약해지거든. 완전히 장기 기억 없어진 상태에서 반복하면 그건 반복이 아니야. 다시 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전에 내가 한번 했던 걸 지금 반복하면은 물론 이제 그 반복이 여러 번 이루어져 있으면 4개월이 지나도 이 장기 기억에서 거의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보고 장기 기억 한번 암기했어. 그러고 나서 4개월 후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암기 카드를 만들고 한번 바꿔놓고 암기 카드를 써볼 거 아니에요. 써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반복을 언제 해야 되냐? 한 이틀이나 하루 이틀 내에 해야 되네. 바로 하지 말고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또는 하루 정도, 최소 하루 정도는 지나서 해야 돼. 그런데 며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암기를 해야 된다. 자, 앞서 지금까지 우리가 암기가 잘 되게 하는 공부 원리가 뭐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암기가 잘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 방법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암기 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이 기숙사 공부를 할 때 만들었던 암기 카드입니다. 약 한 12권 정도, 한 권당 한 80몇 정도 이렇게 해서 12권 정도의 암기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지금 제가 했던 카드의 중에 8번째 권이네요. 8번. 자, 그런데 이제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암기가 좋은 공부를 한 6가지 정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암기만 할 것만 아니라, 자, 카드 만들 때 반드시 암기할 것만 카드로 만드시면 됩니다. 암기된 것은 제거해라. 자, 암기된 것들은 카드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스티커를 이쪽에 붙여 있을 때는 암기가 안 되는 상태. 암기가 되면 이쪽으로 스티커를 옮겨 붙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 붙은 것들은, 스티커가 옮겨 붙은 것은 암기가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남아있는 카드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게 되면은, 하면서 점점 이쪽으로 돌리면은 여기의 것들은 점점 줄어들어가면서 암기가 잘 안 되는 것들은 줄어드는 횟수만큼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수도 없이 몇십 번 정도 막 반복을 하면서 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그렇게 암기된 것을 제거해 나가는 방법을 쓰면 되고요. 카드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게 쪼갠다. A6 크기 분량, 이 정도 분량으로 하면 어지간한 소주제. 저는 지금까지 여기 이 분량으로 커버 안 되는 소주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다 암기가 됩니다. 하나 볼까요? 자, 내화구조의 성능, 우리 잘 알죠? 내화구조의 성능, 화염 차단성, 장기적으로 설계 하중 지지, 재사용성, 불연성, 내충격성, 부재 접합 성능 유지, 한 6가지 보고, 이게 한 10몇 줄 정도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 정도 분량을 가지고 우리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분량이 넘어서면 사실 암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분량이면 우리가 암기하고는 소주제들 쪼개면 충분히 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를 잘하는 게 답이에요. 이 카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공부예요. 정리하는 게 따로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카드 만들면 그게 정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내가 정리한 거, 이해한 것들을 정리하고 이 카드를 만드는 가운데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충분히 정리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메이킹 학습을 하자겠어요. 테이킹이 아니라 메이킹, 질문에 답을 하는. 카드를 앞면은 질문, 뒷면에는 답을 하는 답을 이렇게 적어놓고 앞면을 보고 이 질문을 보고 우리는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고 나서 뒷면하고 확인해보고 내가 맞았구나. 이 정도면 맞은 거다 하고 카드 이 스티커 위치를 바꾸면서 스티커로서 제거를 시켜나가라. 그 다음에 적절한 반복 주기. 카드를 가지면 반복. 어디까지 내가 했었다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반복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암기 카드를 이용하면 앞서서 우리가 꼭 암기에서 필요한 헷갈림을 방지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정리와 강한 학습, 그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야금야금 학습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줄여나가는 암기된 것만 제거해 나가는 그런 학습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암기 카드는 A6 한 1000매 이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1500매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걸 한 100매만 준비했다. 근데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카드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쪽 단원에 어떤 추가돼야 될 게 생기는데 집어넣으려고 하면 링 위치가 틀리다거나 이 구멍 위치가 틀리거나 이 사이즈가 조금씩 틀려요. 그러면 짜증납니다. 예. 그래서 동일한 브랜드 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걸 한 600장을 준비를 처음에 했었는데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400장 정도는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안 맞게 그냥 끼어져 있는데 계속 볼 때마다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1500장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암기 카드는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암기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암기 카드로 정리하신 겁니다. 학원에서 수업 듣고 집에 와서 오늘 공부했던 것도 뭐뭐 정리해야 될 거지 짝짝 정리하면서 암기 카드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재를 보시면서 짝짝 어떤 책을 보시면서 암기 카드를 만드시고요. 인터넷에서 뭐 하나 좋은 거 봐서 그럼 암기 카드 또 만드시고 그 자체가 공부인 겁니다. 그래서 암기 카드는 앞면에는 문제, 그리고 아까 스티커. 이건 암기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암기가 됐으면 스티커는 이쪽 방향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이 스티커는 좋은 거 쓰셔야 돼요. 3M 같은 브랜드 있는 거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이소에 있는 거 중에는 좀 저렴한 것들은 접착력이 약해가지고 금방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넘버링을 해서 그 넘버링대로 쭉 해놔야지 나중에 찾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찾냐? 이 넘버링은 여러분들이 주 교재로 보시는 교재의 그 앞에 목차 순서대로 넘버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13-11이 필요에 관련된 거다. 그럼 그 필요에 관련된 여기 1번 암기 카드, 2번 암기 카드, 또 암기 카드 하나 추가되면 3번 암기 카드 그렇게 해서 필요 쪽에 관련돼서 뭔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할 때는 나중에 또 이 번호를 보고 찾아가지고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만드시고요. 색인을 만드시고요. 뒷면에는 이제 그 정리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까지 했으면 우리는 이제 공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나의 것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또 방치해두면 샥 머리에서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여러분은 첫날 바로 정리하자마자 덮고 적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안 적히는데 며칠 후에 그게 적히려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바로 덮고 적어보세요. 적힐 때까지 계속 확인하고 다시 적어보고 덮고 적어보고 적고 그래서 다 적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틀 후에 다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틀 후에도 점검을 했는데 기억이 났다. 야, 이젠 나한테 이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외워진 거예요. 그럼 이제 돌립니다. 스티커. 자, 그래서 첫날 우리가 한 10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1일차. 2일차.
또 10개를 만들었어요. 3일차에는 앞서 한 이틀 전에, 하루 전에 했던 것만 제외하고 앞서 스티커가 이렇게 만들어져 모든 걸 다시 반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3일차 공부, 이렇게 암기 카드 만들기 전에 앞에 1일차 10장, 2일차 10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우리 20장을 반복을 먼저 하십시오. 그 중에 한 6장 정도는 기억이 나면 스티커가 돌아가고 14장은 여전히 남을 겁니다. 그러면 3일차에 또 10장이 추가돼요. 그러면 14장 앞에 해결 안 된 14장으로 3일차 추가된 10장.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되죠. 그 다음날은 또 바로 전날 했던 거 빼고 또 이렇게 안 돌아간 것들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하는 공부하고 그러면 안 돌아간 것들은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중에 난이도가 정말 잘 안 이어지는 것들은 계속 남으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 매일매일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중간한 것들은 이제 이게 제껴지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쪽이 늘어나요. 그래서 어떤 날이 한 30일 됐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공부할 게 전부 다 이제 추가가 안 되고, 없이 딱 된 상태에서 한 30일 되면 거의 이제 스티커 방향이 이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마지막 돌지 않은 거 몇 개까지 이제 다 암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것들은 최근에 하는 것들은 두세 번 암기했던 것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아주 처음부터 옛날 계속 안 되는 것들은 지겹게 반복을 했을 겁니다. 그것 다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이쪽 방향으로 이제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다시 돌아갔다고 해서 또 확실히 암기된 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암기를 확인을 하시면서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쪽으로 다시 이번에는 기억이 안 남은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기억이 난 것들은 이제 암기됐다는 것들은 다시 이쪽으로 돌리기 시작. 그런 식으로 계속 시험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하시면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은 거의 시험에 갔을 때는 다 암기가 되신 상태로 가십니다. 자, 암기 카드를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암기 왕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암기 카드 잘 활용하셔가지고 암기는 이제 걱정이 없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